이번 시간에는 국가 경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죠. 세계 최강국은 어딘가요?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 영토가 제일 클까요? 세계에서? 아니면 인구가 제일 많을까요? 물론 미국은 영토도 크고 인구도 제법 되죠. 하지만 미국보다 영토가 큰 나라가 있죠. 그래요. 1등은 어딘가요? 러시아죠.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래도 러시아를 세계 최강국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보다 커요. 그래요. 인구는 어떤가요? 미국은 한 3억 2천만 명 가까이 되죠. 근데 미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많아요. 중국은 14억, 4배 이상 크죠. 인도는 어떤가요? 인도도 인구가 13억 명, 14억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그렇다 해서 중국이나 인도가 미국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핵심적인 요인이 면적이나 인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군사력일까요? 그래요. 군사력도 국가의 핵심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요. 결정적이진 않죠. 왜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는 핵무기라고 하죠. 미국만 있나요? 아니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죠. 거의 쓸만한 국가 다 있죠. 인도도 있고 캐나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 알죠. 뭐 그런 것들 외에 국력을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경제력이죠. 경제력. 국가 경제력이죠. 미국이 러시아나 캐나다보다 영토가 작고 중국이나 인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어도 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나요? 경제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왜 경제력이 국력을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지만 그래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직관적으로 그냥 경제력이 중요하다, 미국이 제일 경제력이 강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한번 경제력을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수로 표시해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식이 필요한 거죠. 경제력을 구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해서 공식화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국가 경제력의 핵심 요인은 뭘까요? 국가 총소득이 되겠죠. 그래요. 소득이 커야 되겠죠. 그래요. 소득이 커야지 지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소득이 크면 그래요. 국가에서 많은 것이 소비될 수 있는 거죠. 보다 많은 것이 소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군사력도 경제력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왜 그래요? 소득이 커야지 그래요. 군사 비용으로도 많이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 생산성이 있겠죠. 왜 그런가요? 국가 생산성을 왜 경제를 구성하나요? 생산성이 크면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요.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죠.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A 국가가 B 국가보다 생산성이 커요. 그러면 동일한 생산물을 얻더라도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이 들겠죠. 생산성이 크다 보면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또 풍요로워지고, 저번에 확인했죠. 생산성이 큰 국가의 큰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생산성이 작은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보다 소득이 크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그 소비력도 커지고 또 기업들 투자력도 커지겠죠. 생산성이 크면 당연히 생산성 역시 국가 경제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 되겠죠. 그럼 어떤가요? 국가 경제력은 국가 총소득의 국가 생산성을 곱하면 되겠죠. 국가 총소득은 그래요. 통계 자료로 구할 수 있죠. 국민 총소득이나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면 되죠. 국가 생산성은 뭘 이용하면 되나요?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혹은 1인당 국민 총생산성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요. 1인당 국내 총생산성은 달러로 표시되죠. 그래, 달러로 표시돼요. 그래요. 수치가 너무 커지니까 생산성을 1만 달러로 표시할 게 아니라 1PD로 표시할 수 있겠죠. PD는 뭔가요? Productivity를 이용해서 만든 단위인 거죠. Productivity에서 PD를 땄죠. 그래서 그래요. 1만 달러를 1PD로 규정할 수 있어요. 달러가 안 쓰일 수도 있죠. 미래에는 다른 화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위를 1PD로 규정하면 되겠죠. 다른 양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국가 총소득과 국가 생산성을 곱해서 국가 경제력을 실제로 구해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영토 대국 현황이라 했는데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는 영토 대국 맞죠? 한국은 영토 대국이 아니죠. 아니죠. 작죠. 보세요. 이게 헥타르인데 한국은 1000만 헥타르죠. 1000만 헥타르고 인도는 32억 8천 헥타르 가까이 되죠. 32억 8천만 헥타르 정도 돼요. 그래요. 어떤가요? 한국보다 30배 이상 크죠.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의 한 80배 가까이 크죠. 미국은 한국보다 한 100배 가까이 크죠. 한국 영토 대국이라고 하진 않죠.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력 한번 구해볼게요. 국내 총생산에 그래요. 뭘 어떻게 했나요? 생산성을 곱하면 되죠. 러시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1,498달러니까 몇 PD가 되나요? 1.1498PD가 되겠죠. 그래요. 그것을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에 곱하면 국가 경제력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요. 10억 달러를 그래요. 10억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구하면 국가 경제력 단위가 나와요. 그러면 러시아는 1940.17PD가 되죠. EP가 되죠. EP는 뭔가요? 국내 총생산에 1PD를 곱한 값인 거죠. 그래요. 단위는 EP는 무슨 뜻이냐? 에코노믹 파워를 가리켜 EP는 EP를 따온 거죠. 1940.17 EP가 된다. 캐나다는 8068.31 EP가 된다. 미국은 어떤가요? 13억 9915 EP 정도가 된다. 중국은 어떤가요? 13만 9천 PD 정도 되죠. 중국은 14,589 EP 정도 되죠. 브라질은 1670 EP, 오스트레일리아는 7689 EP, 인도는 603 EP, 한국은 5271 EP가 되죠. 그래요. 한국을 기준으로 보세요. 한국보다 국가 경제력이 큰 곳은 어딘가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미국, 캐나다죠. 그래요. 브라질,
인도, 러시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토가 크죠. 그런데 어떤가요? 국가 경제력이 한국보다 떨어지죠. 떨어져요. 러시아, 인도, 중국, 러시아, 인도, 그래요. 볼까요? 러시아는 국내 총생산이 1조 한 6,800억 달러 정도 되죠. 한국은 1조 6,500억 달러.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요? PD가 다른 거죠. PD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국은 31,928달러, PD로 바꾸면 한 3.19 PD 정도 되죠. 러시아는 11,498달러. 생산성이 1.149 PD 정도 되죠.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서 국가 경제력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세죠. 인도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인도가 국내 총생산이 한국보다 크죠. 하지만 왜 한국이 더 세게 나오나요? 인도보다. 인도보다 더 세게 나오는 이유는 PD가 다르죠. 생산성이 달라요. 인도는 2,100달러, 한국은 31,900달러. 그래요. 그래요. 생산성 때문에 인도는 한국이 인도보다 훨씬 국가 경제력이 강한 걸로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훨씬 강한 걸로 나오죠. 국내 총생산은 인도가 더 커 보이지만 생산성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브라질도 봐요. 브라질도 한국보다 거의 한 80배 가까이 크잖아요. 80배가 넘게 크죠. 그래요. 근데 보세요. 국내 총생산은 거의 비슷하죠. 브라질은 한 1조 8천억 달러, 한국은 1조 6,500억 달러.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한국이 더 큰 걸로 나오나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브라질은 8,800불 정도 되고 한국은 31,000불 가까이 되죠. 2019년 기준이에요. 바뀔 수는 있겠죠. 연도에 따라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국가 경제력을 보면 중국이 2등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중국보다 10배 가까이 크죠. 경제력이. 근데 이 방식이 꼭 맞을까요?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어떤 점이 부족할까요? 발전 가능성이 빠져 있죠. 그래요. 발전 가능성이 크면 어떤가요?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래요. 똑같은 능력이 있으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능력이 더 크면 어떤가요? 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가요? 더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요. 중국의 경제력이 그래요. 캐나다보다 압도적으로 크지가 않죠. 오스트레일리아보다도 어떤가요? 한 2배 크지만 중국이 많이 주목되잖아요. 투자도 중국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런가요?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 발전 가능성은 따라서 국가 경제력을 제대로 구하려면 발전 가능성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요.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소득 상승률을 보면 되겠죠. 과거의 5년치 상승률을 구할 수도 있고 10년치 상승률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뭐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구하면 되겠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겠죠. 그래요. 너무 짧으면 어떤가요? 그래요.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한 10년 단위로 보면 돼요. 10년 단위로 해도 문제는 뭔가요? 최근에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그래요. 뭐 어떤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죠. 그래요.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2010년간 상승률을 보면 러시아가 38%, 캐나다가 26%, 미국이 48%. 그래요. 중국이 179%,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국이 74%.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발전 가능성은 1 플러스 상승률 하면 되죠. 38%면 1.38로 표시되겠죠. 캐나다는 26% 성장했으니까 1.2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요. 발전 가능성을 그래요. 앞에서 구한 수치에 곱하면 더 정확한 국가 경제력을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KP가 있는데 KP는 뭔가요? 단위가 너무 클 때 좀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단위죠. 예를 들어서 1000m는 1km를 하잖아요. 1000EP는 1kEP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 가능성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미국이 1등이죠. 그래도 그래요. 207 한 킬로 EP 정도 되죠. 근데 중국이 많이 올라오죠. 앞에서는 미국이 10배 정도 컸었는데 발전 가능성을 넣으니까 중국이 한 40.84 킬로 EP가 돼가지고 미국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요. 오스트레일리아가 또 많이 올라오죠. 앞에서는 어떤가요? 앞에서는 한국보다 국가 경제력이 낮은 걸로 나왔죠. 근데 발전 가능성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부터 한국보다 높았죠. 그래요. 순서가 뭐 바뀐 건 없어요. 순서가 바뀐 건 없는데 좀 약간 수치가 변동을 했죠. 그래요. 뭐 순서가 바뀐 건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국가 경제력을 그래요. 구하는 공식을 살펴봤어요. 보세요. 한국이 영토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아도 어디에 비해서 그런가요? 러시아, 브라질, 인도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왜 한국의 경제력이 러시아, 인도, 브라질보다 큰가요? 그거는 이제 그래요. 국가 경제력 큰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바른 뜻을 가지고 바른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바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어도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인도보다 경제력이 더 커진 거죠. 그래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영토가 크다 해서 인구가 많다 해서 경제력이 무조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면적과 인구도 경제를 키우는 요인이 되지만 그게 또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구했으니까 국가 경제력 등급을 그래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각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구하고 상승률을 구하고 발전 가능성을 구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또 통계 자료로 구할 수 있죠. 그 생산성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알면 생산성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의 국가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력을
그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급을 매길 수가 있겠죠. 물론 통계자료에 누락된 국가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뺐겠죠. 그래요. S등급 미국 몇 EP인가요? 20만 EP 정도 되죠. 미국보다 압도적이 2등이 어딘가요? 중국인데 중국보다 압도적이죠. 그 S등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중국은 A1 등급으로 볼 수 있겠죠. 4만 그래요. 4만 한 800다 EP 정도 되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1등하고 2등하고. 근데 2등하고 3등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국이 3등이 독일인데 한 2배 가까이 크죠. 그래서 A1 등급은 중국 하나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2 등급은 독일, 일본 비슷해요. 독일은 2만 한 300 EP, 일본은 19,670 EP. 그래요. 그 A3하고 또 A2는 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5,000 EP 정도 차이가 나죠. 5등은 영국 14,000 EP. A3 등급이죠. 응? 좀 몇 개가 빠졌네요. 볼게요. A3에는 영국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한국도 있고 스위스도 있어요.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영국 14,000 EP, 오스트레일리아 11,570 EP, 프랑스 11,000 EP, 캐나다 10,000 EP, 한국 9,216 EP, 스위스는 8,176 EP죠. 그래요. A3에는 6개국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스위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이탈리아는 차이가 나죠. 2000 EP 차이가 나죠. 그래서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분리했어요. 스위스까지 A3 그리고 이탈리아부터 B1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B1 등급에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렇게 쭉 되죠. 스페인까지 볼 수 있겠죠. 싱가포르까지 볼 수 있겠죠. 싱가포르가 4,738 EP. 그리고 이제 B2는 스페인. 많이 떨어지죠. 그래요.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뭐 이렇게 아랍에미리까지 B2 등급. B3에는 벨기에, 러시아, 대만,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있죠. 러시아 이런 데는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런 데 어떤가요? 그래요.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볼 수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토가 아까운 거죠. 영토와. 그렇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경제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요. 뭐 C등급도 있고 D1 등급도 있어요. 2등급도 있죠. 그래요. 2등급은 어떤가요? 경제력이 10 미만이죠. 이런 국가들도 많아요. 그래요. 특급 S등급 국가수는 하나, A 전체는 9개, B 전체는 24개국, C 전체는 37개국, D 전체는 56개국, 그래요. 2등급이 64개국, 전체 등급은 190, 전체 국가수는 191개국이죠. 누락된 게 많다 했죠. 전체 국가는 몇 개쯤 되나요? 240개 넘죠. 249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요. 그래요. 이 표를 보면 어떤가요? 또 다른 경제 도면을 그릴 수 있죠. 세계 지도는 그래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그 지구 지표상으로 표시한 지도, 지표의 바탕에서 표시한 지도고, 그래요. 경제력 지도는 어떤가요? 경제력 지도는
이 표에 의해서 이 표에 입각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E보다는 D가 적고 D보다는 C가 적고 C보다는 B가 작죠. 무엇이 떠오르나요? 피라미드가 떠오르죠.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형태로 경제지도를 만들 수 있겠죠. 2등급 64개국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표시할 수 있어요. A1 등급 1개. 그래요. 표를 보면 국가 이름도 알 수 있죠. 중국 S1 1개. 그래요. 미국. 그래요.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경제도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올바른 뜻으로 올바른 경제제도를 만들고 그 경제제도를 이용해요. 올바른 뜻을 실천하면 2등급에서 D2 등급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요.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엘리베이터 기둥을 만들어 놨죠. 이 사각형은 엘리베이터겠죠. 그래요. 올바른 제도를 성립해서 올바르게 노력만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왜 계단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되는데 그래요. 나름대로 좀 힘드니까 계단이라고 계단이라고 써놨겠죠. 그래도 하면 돼요. 산업정책을 잘 짜서. 산업정책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장과 기업을 발전시키는 좋은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제도와 올바른 실천, 그리고 또 올바른 시대별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거죠. 경제정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져요. B등급에서 C등급에서 B등급, B등급에서 A등급. 그리고 어떤가요? A등급에서 S등급으로 가기는 쉬울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래요. 현 시대에 S등급은 미국에 있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 되겠죠. S등급이 되려면 영토도 있어야 될 거고 충분한 인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본, 기술 다 있어야 되겠죠. 날개도 있어야 되겠죠. 날개는 뭐가 있을까요? 세계협회를 미국이 그래도 발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날개 하나가 되겠죠. 그래요. 날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개가 생겨야 되는데 날개라는 것도 그렇죠. 올바른 제도와 어떤가요? 올바른 노력, 올바른 정책을 꾸준히 이렇게 실천해 가다 보면 어떤가요? 기회가 오겠죠. 먼 미래라도. 그때 날개가 생기는 거죠. 실력도 없고 노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기회가 왔다 해서 날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북구동은 뭔가요? 올바른 제도와 올바른 경제정책, 올바른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타락해서 또 그릇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떨어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떨어질 수도 있고 계단을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예 대놓고 시장과 기업을 파괴하는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구덩이에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라들 많이 보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과거에는 공산주의 국가들 불구덩이에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비참한 삶을 살았죠. 현 시대에서도 그런 국가들을 목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 경제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